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도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문제의 달걀은 모두 폐기 처분됐습니다. 전남 지역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오늘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와 학교 급식에는 달걀이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수중수색이 재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부의 부실 대응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나주의 한 산란계 농장이 생산한 달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검출된 건데요.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은 모두 회수돼 폐기 처분됐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의 한 산란계 생산 농장입니다. 닭 8만 마리가 하루 18,000개가량의 달걀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최근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달걀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이곳에서 생산한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이지만 진드기 퇴치용인 비펜트린이라는 살충제가 기준치보다 21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미국에선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비펜트린은 한국에선 살충제로 사용 가능하지만 0.01ppm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0.21ppm이 검출된 겁니다. 많이 쓰는데 그 과정을 모르고 되게 농장이 힘드니까 어쨌든 잘못을 했지만 농장 사장님이 너무 괴로워하시고 했으니까 빠져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남도는 해당 농장이 이미 유통시킨 달걀을 전량 회수해 폐기했고 농장에 있던 미판매 달걀도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6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농약 잔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주로 소비되는 달걀이 생산되는 전남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긴급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것으로 판명된 달걀은 즉시 출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에서 식용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은 모두 99곳입니다. 나주와 무안, 화순을 중심으로 3,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280만 개의 달걀이 생산돼 경상북도와 경기도 등에 이어 전국 5번째 규모입니다. 대부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78곳,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비인증농가 21곳에서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오늘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들은 달걀 출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 우리 도의 배하에 전량 폐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6개월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2주간의 간격으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AI 사태에서도 산란계 농장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등 친환경 축산 기조 속에 방역 위생 관리가 이루어졌다며 불안감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네, 이처럼 파장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달걀 구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빵업계나 학교 급식도 수급 불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하루에 200판가량의 달걀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입니다.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은 판매대 대신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불안 심리에 반품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부분적으로 달걀 판매가 재개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꺼림직하다는 반응입니다. 자식들에게 그거를 해서 주면은 괜찮을까 이 생각이 좀 걱정이 있긴 있죠. 이제 자녀가 더 어리다 보면 더 많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달걀 사용이 중단되면서 기존 달걀은 전량 폐기 처분됐고 대체 품목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달걀을 빼버리면 맞춰져 있는 영양량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대체 제품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이 오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과 제빵업계는 수급 불안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제빵업소의 경우 달걀 입고량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면서 생산량을 줄여야 할 처지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품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살충제 검사 증명서까지 내다 걸었습니다. 일단 원활히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 점이 제일 타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AI 파동이 완전히 진정되기도 전에 또다시 살충제 문제가 터지면서 달걀 하나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론 공기가 선선한데요. 낮에는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하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후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장흥과 화순, 보성과 함평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4.3도, 영광 23.6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30도, 나주가 31도, 화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2도, 보성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지방선거 입지자들 사이에도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적절성 논란은 차치하고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국민의당 입지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민영배 광산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광산구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성과를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연결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함으로 해서 그간 광산구의 노력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고 확산됐습니다. 지난 14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장 집무실과 시청 민원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의 집무실에도 일자리 상황판이 준비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큰 생각을 가졌고요. 자치단체가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시도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슬슬 시동을 걸어야 하지만 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전당대회 결과가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은 출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남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남도당의 핵심 당원 연수에 참석한 당 대표 후보들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을 살릴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를 분위기 쇄신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윤장현 광주시장이 성명을 통해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난 100일을 광주 시민과 함께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민주화 평화의 시대를 열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열망한다며 그 길에 광주 시민이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중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의 부실 대응을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실시됐던 수중 수색. 단원고 교사의 유골 1점과 유류품 6점을 수습한 뒤 마무리됐습니다. 선내 수색에서도 미수습자 5명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80여일 만에 수중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침몰 지점 해저면에서 토사를 최대 2m까지 퍼올려 유해와 유류품을 수습하겠다는 겁니다. 선체가 누워 있었거나 인양을 위해 철제 받침대를 밀어넣어 집안에 변화가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준설을 하고
인접구역에서는 잠수사가 보안 수색을 벌입니다.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3년을 버텼는데 박목항의 겨울을 생각을 해봐요. 세월호 화물칸에서는 차량 140여 대와 철근 110여 톤이 꺼내지는 등 화물 반출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찜통더위 속에서도 지늘기 3, 4m까지 쌓인 화물칸 내부에서 파묻힌 대형 화물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장화를 벗으면 이 장화에 물이 가득 차서 그렇게 딸구는 정도의 땀이 흘린다고 그래요. 그런 더위와의 싸움이 제일 큰 힘든 점이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실 대응을 공식 사과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폭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밤 광주시 서구 지평동의 한 원룸과 도로에서 59살 김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발목과 손목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59살 주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 씨는 김 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마련한 연속기획. 오늘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살펴봅니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앞으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제2국무회의 시험 무대로 평가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근 시도지사 임원단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현 정부가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법, 입법에 대한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자치라는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한 법안이 마련될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가장 이제 큰 것은 그 자치 입법권하고 자치 재정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조례의 어떤 재정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자치 재정권도 법률로서만 정할 수 있는 그 세목 신설권 같은 것도 조례로 가능하도록.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가 맞물면서 분권과 균형 발전의 적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이 출범할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현 정부의 정책적 행보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5.18 특별법 개정안과 진상규명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최근 지만원 씨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학살 책임자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센터 쪽 다시 한번 강한 타구 김주찬 또 한 번 멀리 보냅니다. 넘어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첫 타석에 김주찬이 담장을 넘깁니다. 선취 득점. 버나디나가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선두 타자 출루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1대1 동점 5회 말. 주자 출발 2루에 볼 연결. 세이프.
고루 성공. 버나디나 우중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버나디나 공 보면서 3루 돌아왔습니다. 최형우 시즌 100번째 타점. 2대1 경기를 앞서갑니다. 이 타점으로 최형우는 4년 연속 100타점을 달성을 합니다. 역대 3번째 기록. 몸쪽으로 붙인다는 것이 버나디나의 옆구리. 2사의 만루. 4번 타자 최형우 잡아당긴 타구 빠져나갑니다. 3루자 득점, 2루자도 홈으로 2대2의 균형을 깨는 4번 타자 최형우. 4대2. 최형우는 역시 최형우였네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형우 이름답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때렸습니다. 직선타. 경기 끝. 이렇게 임기준이 오늘 경기에 27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이 안타성 타구를 본인이 잡아내네요. 정말 놀라운 호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팀의 69승 그리고 헥터의 16승도 지켜줍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수능 개편 시한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2차 호남권 공청회에서도 서로의 입장차가 충돌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교육부가 학부모와 현직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호남권 공청회 날. 서울에 이어 2차로 열린 공청회에서도 수능 절대평가 확대안에 대한 의견들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이 포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찬성하는 측은 입시 위주의 무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능의 절대평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등급은 4% 안에만 1등급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경쟁 상대인 거예요. 저는 수능의 절대평가뿐만이 아니라 내신의 절대평가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수능이 절대평가화될 경우 학생부 전형 등으로 입시 비중이 쏠려 오히려 불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로 인해 국어 수학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고 대학에서는 수능 이외의 새로운 전형 요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9등급 체제를 유지한 채 2개의 안만 만들어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합리적이고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을 바꾸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교육부는 추가로 영남과 충청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번 달 3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은행이 광주FC의 후원금으로 총 14억 원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프로축구 발전과 시민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FC 구단주인 윤장현 시장에게 기탁금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3년 동안 각각 3억 원씩을 추가로 기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광주FC는 사퇴한 남기일 감독의 후임으로 김학범 전 성남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유엔 합창단이 창단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31일 조선대에서 기념 공연을 합니다.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유엔 합창단은 비무장지대와 조선대 등에서 열리는 5차례 기념 공연을 통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유엔 합창단 한국공연 실행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 모임은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민 천인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 민간개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중앙공원을 민간개발업체에게 맡기면 투기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보존을 요구하는 서명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 중앙공원을 2단계 개발 대상지에 포함했지만 최근 윤장현 시장이 국가정원 지정 등을 통해 보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의회 심철희 의원이 지방선거 승리와 당의 혁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심철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년영입위원회 구성과 청년지방의원 육성위원회 설치 등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주 지역 수출기업 절반가량은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본부세관이 지역 수출기업 1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보다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43.5%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업체 20.6%보다 많았습니다. 하반기 수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데는 신규 오더 또는 거래처 확보가 32.6%로 가장 많았고 수출 증가 23.3%, 수출국 경기 회복 18.6% 등의 순이었습니다.